네, 첫걸음 문법 시간입니다. 자, 第8课 8과의 우리 패턴 회화에서는 多少钱 가격을 묻고 답하고 흥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자, 그렇다면 첫걸음 문법 벌써 13번째 첫걸음 문법이 되겠네요. 자, 13번째 첫걸음 문법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우리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동사의 중첩이라는 내용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중첩, 말 그대로 반복을 한다라는 건데요. 왜 반복을 하는지는 알고 우리가 또 사용을 하고 표현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홀수보다는 좀 짝수를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그냥 하나보다는 2개 혹은 4개로 짝수를 표현하는 게 좋아서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이 동사 2번을 이렇게 반복하고 2번 혹은 이음절 같은 경우도 역시 2번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좀 부드럽게 어감을 좀 부드럽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때로는 이게 뭐 해보자 라는 의미로 시도의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좀 사용의 쓰임새를 알고 우리가 동사의 중첩을 사용을 해야겠죠. 자, 예문으로 보면서 저희가 동사 중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로 칸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칸 무슨 뜻이죠? 보다라는 단어죠. 중첩 되게 쉬워요. 한 번씩만 더 반복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약간의 좀 성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칸이 사성이죠. 2번씩 반복할 땐 뒤에 거는 경성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칸칸, 칸칸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일성인 경우 중에 여러분 듣다가 먼저 듣다, 그렇죠? 팅 이걸 2번 반복 중첩을 하면 팅팅. 그래서 칸 하면 그냥 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칸 좀 이런 표현이 붙어요. 좀 본다, 좀 가볍게 뭔가를 해본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감상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想이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想은 그죠, 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얘도 想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동사를 중첩하는 2번째 방법, 지금 이름절입니다. 2번째 방법으로는 한일자를 사이에다 넣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想一想. 근데 또 여러분 한일자가 몇 성이죠? 일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성을 또 이게 확실하게 하신다 해서 想一想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사 중첩에서 한일자가 끼어 있는 경우는 그냥 이것도 역시 가볍게 경성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想一想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쉽죠? 자, 좀 생각해 본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이음절로 된 단어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져 있는데요. 讨论. 讨论이라는 단어는 讨论 우리나라 말하고 많이 비슷해요. 토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아, 좀 토론 좀 하자. 좀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려면 讨论. 그렇지만 이음절에서는 한일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우리 예문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研究, 연구하다라는 단어도 있네요. 研究 이렇게 2번씩 반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동사 중첩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동사 뒤에 一下 또는 一下를 붙인다. 이것도 역시 좀 동작을 좀 가볍게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等一下 이걸 동사 중첩해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等一等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我来介绍一下 저 좀 소개 좀 한번 해볼게요. 이 표현은 동사 중첩해서 我来介绍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동사 중첩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회화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제가 여러분 여기 칠판을 딱 보시면 교재에는 없는데 이게 뭘까? 저희가 패턴 회화에서요. 중국의 돈에 관한 거는 제가 첫걸음 문법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자, 중국의 돈, 화폐 이름을 뭐라고 한다? 人民币. 人民币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패턴 회화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중국의 화폐 단위는 우리나라처럼 원 단위, 하나의 단위가 아니다. 3개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 위에는 10角가 되고 100분이 됩니다. 10배씩 혹은 10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국 돈을 보면 어딜 봐도 이 지아오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중국 돈에는 써 있지만 말로 표현할 때는 예를 들면 이게 우지아오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써 있는 이 내용은 어디에? 뭐 지폐상에 써 있는 이런 거를 서면어 정도 혹은 뭐 문어체 정도에 사용하는 글씨체이고요. 일반적으로 회화를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에는 말로 할 때는 어떤 걸로? 콰이. 그리고 지아오는 어떤 단어로? 마오를 사용합니다. 펀은 사실은 같긴 한데요. 요즘에는 펀 단위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런민비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화폐 단위가 있다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쩌란 말이야. 중국 돈이 어쩌란 말이야.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제가 중국 돈 한번 여기다 금액을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걸 알아야 하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중국 돈 가격이 원하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일까요? 多少钱? 多少钱? 이거 3.54도 아니고 소수점인 것 같은데 자, 바로 이게 바로 단위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콰이 단위, 여기까지가 마오 단위, 여기까지가 펀 단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알아야 우리가 중국 돈을 금액을 얘기할 수 있고 중국인이 말하는 금액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얼마라고요? 싼 콰이, 콰이 단위. 차례대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5마 이고요. 이거는 4펀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위는 생략해도 돼요. 왜? 그 앞에 단위를 얘기했으니까 3块 5毛 4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금액이 써 있는 경우는요. 多少钱? 얼마일까요? 이 금액을 알아야 제가 돈을 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多少钱? 3块 3块 혹은 이렇게 단위가 하나일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돈, 钱이라는 단어를 종종 붙여서도 읽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단위 구분을 해놓은 거니까 이건 얼마일까요? 이건? 콰이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쵸? 마오에만 있고 펀도 없습니다. 얼마죠? 5마오이겠죠. 근데 단위가 하나이니까 지엔자를 붙여서 5毛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또 다른 금액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多少钱? 자, 지금 다들 맞추고 계신 거죠? 多少钱? 3块 4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거 할 때요, 제가 중국인들은 보통 마지막 단위 읽지 않는다. 3块 4 하면 뭐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랑 구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껴있는 이 마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라고 읽어준다? 그쵸? 링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0을 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쌍콰이 링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실 일은 그다지 없으실 겁니다. 펀 단위 쓰지 않으니까. 자, 금액을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금액이에요. 한번 제가 써드려 볼게요. 多少钱? 자, 2块 아닙니다. 2块이죠. 그쵸? 양사이니까 2块钱, 2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多少钱? 그러면 2块, 금액이니까 2毛 라고 읽으시지 않습니다. 자, 큰 단위에 있을 때만 2이라고 읽어주고요. 나머지 단위, 작은 단위에 있는 경우에는 2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2块2毛 혹은 2块2이라고 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너무 헷갈리게 제가 해드렸나요? 자, 많이 사보면 금방 읽히실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직은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금액을 제가 많이 좀 문제 내드릴게요. 자, 多少钱?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콰이 단위의 10이니까 10块 2毛일까요? 2毛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거는 2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큰 단위에 이미 어떤 금액? 10원, 10块이라는 금액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읽어준다?
2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 읽는 연습은 사실은 많은 직접 쇼핑도 한번 해보고 물건 사보기도 해야 하는데 중국 돈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써드린 몇 가지 규칙 참고해 주셔서 많이 읽고 콰이 그리고 마오 잘 쓰진 않지만 펀이라는 단위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중국 돈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농사증처도 살펴봤는데요. 콰이, 마, 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4번째 첫걸음 문법의 내용으로는 수식을 해주는데 무엇을 수식하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구조조사가 나와줍니다. 자, 어떤 구조로 바꿔준다, 그런 거를 도와준다 해서 구조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목은 아마 이것만 나와 있을 거예요. 중국어에는요. 더로 읽혀지는 조사, 삼총사가 있습니다. 얘네들 발음은 다 똑같아요. 더입니다. 조사로 사용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모양도 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단어를 어떤 품사를 수식해 주냐에 따라서 얘네들 세 개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자, 너는요, 뒤에 뭐가 왔는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명사. 쉽게 말해서 관형격 조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뭐의, 뭐뭐은 이렇게 해서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뒤에 동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면 땅지자의 더를 쓰게 됩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러를 꾸며준다, 수러를 꾸며주는 수식으로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부사어로 바꿔주는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 첫걸음 문법 아직 배울 게 많잖아요. 정도 보어편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꼭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또 구조조사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뒤에 정도 보어로 얘는 부사어, 얘는 관형어라고 했죠. 보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가 바로 이 더입니다. 각각의 예문자만 这是他的袜子. 자, 이것은 입니다. 그袜子, 양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녀의 양말이라고 해야 하니까 명사 수식해져서 더 나와져 있습니다. 뒤에 명사인지 동사인지만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문을 보면요. 사람은 사람인데 TV를 보는 사람. 사람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看电视的人 더라는 단어를 써준 거고요. 자, 고추긴 고추인데 어떤 고추? 매운 고추. 고추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줘서요. 辣的辣椒 라는 예문까지 같이 나와져 있고요. 자, 동사 수식해주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老师热情地教我们 자, 热情 자,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이런 표현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짜오 동사이죠. 가르칩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가르친다?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해서 동사가 왔기 때문에 라는 단어를 써줬고요. 또 다른 예문으로는 간단한 거 나왔네요. 공부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공부한다? 他努力地学习 라는 예문도 나와 있고요. 他非常认真地帮助我. 자, 그녀는 매우 나를 돕는다. 어떻게 돕는다? 认真 아주 성실하게 돕는다라는 내용으로 帮助라는 단어, 돕다라는 동사를 수식을 해주니까 바로 이 더를 썼습니다. 네,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정도보어를 만들어주는 이 더에 관한 예문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뒤에 정도보어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보자고요. 他说得很好. 말하는 정도가 어떻다? 잘한다. 아유, 그 여자 참 말 잘하네. 他说得很好. 이렇게 사용할 때 바로 이 더를 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 보시면서 잘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의 삼총사에 관한 내용 좀 같이 했고요. 우리가 이 더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그 앞서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안 써도 되는 것들 기억나세요? 아빠 같은 경우 명사, 가족이나 친척 같은 경우에는 안 써도 되죠. 我的爸爸 명사긴 명사지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죠? 我爸爸 이런 내용을 했는데 혹은요, 얘가 명사를 수식을 해주기도 하지만 명사화로 바꿔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화자가 서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거 내 거, 야, 这是我的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싸다가 뭐죠, 여러분? 싸다? 우리 물건 사기에서 便宜 이거 싼 거야, 싼 것. 뒤에 명사가 뭔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 자체를 명사화로 만들어서 便宜的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되죠. 산 것, 买的. 어제 산 것, 昨天买的. 이런 식으로 해서요. 뒤에 명사가 있어서 더를 쓴 다음에 수식을 해주기도 하지만 뭐 서로 화자가 알고 있는 거나 굳이 말해도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뭐뭐인 것이라는 내용으로 명사화를 만들어준 역할을 뭘 해준다? 이 더. 첫 번째 더죠. 첫 번째 더. 이런 역할도 해준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중국어 표현을 아주 풍성하게 다양하게 표현할 때 도움이 되니까 꼭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4번째 첫걸음 문법 더 3총사까지 다 알아봤습니다.